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백신 기대감, 부양책 기대감만 증폭되는 가운데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지수 선물은 반등세 나와주고 있고요. 또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 이상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발표된 API 원유 재고에 따르면 미국의 원유 재고가 4,174만 배럴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원유가 어제 하락세를 만회하고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42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에서 다양한 이슈가 나오는 가운데 갈피를 잡을 수 없이 방향성을 못 찾고 지금 상품별로 시세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해외 선물 넘버원과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들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모신 마스터는 아토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장에 대한 이제 이슈와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좀 다뤄볼 수 있는 시황, 그리고 이제 시황을 좀 다뤄줬다면은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 좀 잡혀지겠죠. 이제 그걸 통한 이제 차트적인 이제 트레이딩을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뭐 이제 기본적인 분석과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그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지지 가격대와 저항 가격대, 그리고 매물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조금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조금 좋은 자리 가격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뉴페이스를 모셨습니다. 아토마스터 모셨는데요. 기분 좋은 전략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 전략이 얼마나 기분 좋을지 오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토마스터와 1시간 동안 함께 할 텐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려야겠죠. 전화번호 02-3153-1611-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열려 있고요. 또 유튜브 라이브도 저희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선물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외에 아토마스터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검색창에 해외 선물 아토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다양한 상품별 전략들, 차트 분석하는 방법들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자, 본격적으로 상품들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시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골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보시죠. 미니 S&P 500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61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은 0.09% 상승해서 11,986.2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은 1.5% 반등세 나오면서 42.2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가격은 0.59% 하락해서 1,874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6% 하락해서 1.1864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일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골드는 다시 한번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 선물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시세들이 흘러가고 있는지 글로벌 이슈들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발표를 가졌죠.
인터뷰를 가졌는데 미국 경제가 코로나19의 대유행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갈 길이 멀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최근 코로나19 감염률의 증가세를 가리키면서 특히 지금은 단기적으로 중대한 하방 리스크에 놓여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화이자나 모더나가 발표한 백신 뉴스에 대해서 좋은 뉴스긴 하지만 바이러스가 지금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간은 매우 힘들 것이다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코로나 사태로부터 완전히 회복이 되더라도 일부 업종들에 대해서는 이 코로나 유행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발언까지 내놨는데요. 이에 따라 경기 회복을 돕기 위해 연방 정부가 추가 부양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연준도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블루웨이브가 나타날 것이냐에 대해서 경기 부양책의 합의 속도가 전망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코로나 백신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없다라고 밝히면서 경기 부양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ECB는 경기 침체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을 집중하고 있고요. 의료적인 해결책은 내년에나 나올 것으로 가정한다라면서 내달 이번 달 안에 경기 부양책을 재조정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통화 지원책을 시사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과 미국 중앙은행 모두 부양책을 촉구하는 만큼 시장이 다시 한번 이런 부양책에 대해서 기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흐름, 어떤 영향 줄지는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만나보시죠. 네, 미 증시가 경제 충격에도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로이톨트 그룹의 짐 폴슨 전략가가 GDP와 잠재 GDP의 차이를 보여주는 아웃풋 갭, 이 아웃풋 갭이 급락한 경우에 보통 주가가 폭등했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현재 미증시의 이 아웃풋 갭이 마이너스 11%로 추락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가 인류에게 비극이고 끔찍한 일이지만 투자자들에게는 투자할 좋은 환경을 마련해줬다는 게 이 폴슨 전략가의 견해입니다. 그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비중을 늘리고 현금이나 채권의 비중은 축소를 해라라고 언급했고 주식 중에서는 소형주 그리고 경기 순환주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가 15% 뛰었고요. 이달 들어서 대형주 중심인 S&P 지수는 11%가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을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만나보시죠. 유럽의 경기 회복 속도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3배나 빠르게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예상했는데요. 특히 유럽은 코로나 2차 유행과 경제 봉쇄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내년 경기는 강력하게 반등할 것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백신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이런 가정하에 유럽이 회복세가 빠를 것이다라고 말한 건데요. 억제된 소비 수요와 높은 저축 수준이 반등을 이끌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유로존의 지난 2분기 GDP가 11% 이상 감소했지만 3분기 들어서는 봉쇄 완화 조치 속에서 12%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ECB의 추가 정책도 나올 수 있다. 라가르드 총재가 방금 인터뷰 전에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의 경기 부양책을 재조정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시사를 했기 때문에 유럽 증시도 함께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3가지 이슈 살펴봤고요. 오늘 나온 이슈들 중에서 또 특히 중요하게 짚어봐야겠다 하는 부분 있으실까요? 일단은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실상 되게 다 주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아까 앞서 말씀 주셨던 이제 파월 연장에 대한 파월 연준 의장. 네, 연준 의장에 대한 이제 네. 이슈를 말씀 주셨죠. 네네. 사실 이 기사가 나온 게 오늘 금일 새벽 5시 50분 정도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시간도 정확하게 기억을 그때까지 하시죠. 안 잤거든요. 그러셨구나. 체크한다고 본다고 네. 안 잤는데 사실 이거 이슈를 딱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딱 다가오는 게 2가지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악재 이슈인지 호재 이슈인지 이게 사실 좀 구분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파월 연장이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요약을 해서 3가지에 대한 시점을 보여줬잖아요. 현재 코로나 팬데믹이
인해서 현재 예전에 대한 실물 경제까지 가기가 많이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이 관련되더라도 낙관론을 아직까지는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떠한 수단을 다 쓰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네. 해결할 것이다라는 이제 세 가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줬는데 사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악재적인 이슈잖아요. 아, 주가에 대한 방향성, 파워리즘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네. 지금 부양책에 대한 부재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백신이야 낙관론을 맨날 볼 수 있고 뭐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수 있다 보니까 약간 이런 건 조심해라. 약간 이런 데 스탠스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세 번째가 조금 내용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현재 지금 이제 보고 있던 약간 내용이 우리 지금 현재 이 시장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갔을 경우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다. 라는 이제 하나의 이슈 얘기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해결되기는 많이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뭐 매월 진행되는 뭐 모기지 채권이라든지 뭐 현재 뭐 제로금리를 유지해주고 있지만은 시장이 가장 원하고 있는 거는 부양책이거든요. 근데 이 부양책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연도는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다음도 한 1월에서 2월까지는 넘어가 주어야 조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아마 이 마지막 내용은 아마 현재 지금 하고 있는 하나의 그냥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포커스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연준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양책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방심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슈 정리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보시죠. 네, 양방향 매매가 가능한 해외 선물, 매수에서도 돈을 벌 수가 있고 매도에서도 돈을 벌 수가 있는 매력이 있죠. 과연 오늘 상품별로 어떤 트레이딩 뷰 가지고 계실지 저희가 하나하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은 저희가 오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원유 재고가 참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오늘 4,174만 배럴 늘어났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EIA 원유 재고는 잠시 뒤에 발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참 예상보다 많은 그런 원유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가가 많이 올라주고 있어요. 42달러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크루드 오일 어떤 뷰 가지고 계실지 저희가 팻말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일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15분 봉으로 봤을 때 음봉을 한 3개를 달았잖아요. 네. 지금 잠시만요. 네. 네. 저는 이제 차트를 잘 이제 네네네. 아토 마스터가 더 잘 보시겠지만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혹시 뭐 진입 가능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무조건 관망세를 보고요. 저는 네. 눌림 시에 지금 딱 볼 수 있는 자리는 하나 정도 있는데 네. 이거 말씀을 해주셔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네. 41.80 라인 때 한번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1.80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러면은 네, 오일 이제 자리값은 먼저 주셨고 이제 준비해 주신 내용이 있을 테니까 오늘 왜 오일 매수 뷰 주셨는지 자세하게 저희가 들어볼게요. 현재 그 아나운서 분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초반에 아까 전에 이제 증산에 대한 이제 오일 네. 재고 발표 이후에 증산을 하게 되면 대부분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유가에 대한 방향성이 하락을 하게 되는 게 조금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현재 지금 시장에서 유가를 보실 때에는 어느 정도 원유 재고 지표 발표가 크게 지금 무의미하다라고 좀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단기적인 뭐 수급이라든지 방향성을 볼 수 있지만은 중장기적이라든지 당분간에 대한 방향성 자체는 매수로 갈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그래요? 유가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유가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유가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위험 자산으로 좀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네. 다만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봐야 돼요. 원자재격 선물이에요. 에너지 종목 중에서도. 근데 시장에서 원자재격 선물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뭐냐면은 실물 경제를 대변한다고도 봐도 무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세가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으면은 유가라든지 뭐 베이스 메탈, 뭐 비철 시장에 대한 수요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나왔던 백신 이슈가 아마 그게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네.
유가는 이 백신도 백신이지만은 지금 이 정책 자체 내에서 어떻게 나타나주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 지금 PPT 한번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17일 어제였었습니다. 어제였었는데 이제 JMC 이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내용을 가져와 봤어요. 현재 유가를 조금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두 가지에 대한 포커스가 상당히 맞춰져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백신하고 아마 JMC 관련 이슈를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유 재고에 대해서 사실 시장의 영향성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은 현재 지금 JMC에 대한 지금 네. 어느 정도의 지금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JMC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노란톡에서 이제 회원분들한테도 제가 조금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네네. 지금 이슈가 상당히 중요하고 유가를 매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JMC를 어떻게든 한번 무조건적으로 봐라. 현재 지금 유가에 대한 방향성을 좀 한번 크게 틀을 잡아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방향성에서 유가가 제가 매수들을 좀 든 거는 이 JMC에 대한 관계식 때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백신도 백신 나름이지만. 알겠습니다. 자, 앞에 지금 내용에서 좀 보게 되면은 아까 네. 전에 말씀드렸던 위원회는 산유국들의 10월 감산 준수율이 101%로 집계가 되어 있고 지금 앞에 띄워져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은 네. 감산에 대한 준수율이 지금 어느 정도 101% 정도까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 네. 그러니까 감산에 대한 연장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이 감산에 대한 영향성으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가는 방향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거 PPT를 좀 보게 되면은 자, 이번 회의에서는 시장이 기대했던 구체적인 감산 정책이 변경 권고안은 제시되지 않았음. 자, 근데 이 권고안에서 조금 제시가 되어 있고 조금 이제 보였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올해 연말까지 이행될 예정인 770만 배럴 규모의 감산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JMC에서 이 얘기가 다뤄지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이 JMC에서 이거에 대한 방안 논의가 얘기가 되지 않았지만은 사실은 그럼에도 감산에 대한 정책 변고 공고안에 대한 기대는 아직까지도 유효하면서 시장에 대한 매수 지지력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지켜줄 것이다. 하락을 보여주더라도 단기성 하락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약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PPT를 보게 되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공고안에 대한 기대 유효 그거에 대한 이제 하나의 자료인데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다음 PP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OPC 감산 정책 변경은 시장에 기반형된 이슈로. 자, 여기서 기반형된 이슈라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반영이 됐다는 소리예요. 유가에 대한 매수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그래서 JMC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단기 레인지라고 볼 수 있는 45불부터 35불에 대한 가격대를 현재 유가가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유가가 뭐 시장 경제가 좀 좋지 않더라도 실물 경제가 좀 무너지더라도 예전처럼 급락에 대한 포인트가 나오기는 힘들다. 다만 40인지 가장 중요하죠. 실물 경제 아직까지 회복을 아직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물 경제를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45불 넘어가기는 아직까지 많이 어렵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아직까지 코로나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레인지 값을 현재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프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앞서 말했던 건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 쪽에서 많이 보셨을 때 가장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고찰을 할 때 어느 정도 기본적 분석을 했었을 때 이 이슈가 조금 눈에 거슬릴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오일을 지금 계속적으로 매수로 대응하고 싶은데 이런 이슈 하나 나오면 되게 머리가 아프거든요. 네네. 자, 리비아를 비롯한 일부 감산 면제국의 원유 생산량이 증가폭의 확대에 따른 공급 과잉 우려는 OPC 내에서 감산 면제국들의 생산량이 OPC 내 1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전망이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사실 중동 지역 국가 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유가에 대한 증산이라든지 감산을 하게 된다면은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은 유가를 트레이딩할 때 사실 어떻게든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렇게 지금 리비아
10%밖에 포함이 되지 않는 감산 면제국들에 대한 증산이라든지 감산은 현재 시장 내에서 그렇게까지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다음 PPT를 보게 되면은 현재 지금 OPC 산유국에 대한 생산량 비중에 보게 되면은 사우디가 3.5, 이라크가 15, UAE가 이제 10.2, 쿠웨이트가 9.1, 나이지리아가 6.4 이렇게 퍼센티지를 크게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리비아에 포함되어 있는 감산 면제국들의 증산을 하든 감산을 하든 사실 유가에 대해서 단기적인 방향성을 볼 수 있지만은 큰 방향성에서 유가에 대한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비하다는 소리죠. 상승도 하락도. 자, 여기까지. 자, 차트를 조금 보고 얘기를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지금 시장 내에서 잠시만 차트가 잠시만요. 네, 현재 원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유가가 실물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가의 흐름을 보시면 좀 거시적인 경제 흐름을 잘 파악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펙의 감산 정책이 이미 이 유가에는 반영이 이미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이슈가 또 유가에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현재 양봉을 좀 보고 있어요, 유가가. 혹시 차트가 준비됐을까요? 지금 아직은 차트가 아직 안 되네요. 지금 차트가 조금 멈춰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괜찮습니다. 유가가 한 42.05달러를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1.5% 증가를 해서 아마 EIA 원유 재고를 기다리면서 많은 자들이 관망을 할 것으로 예측을 했지만 유가의 흐름이 생각보다 등락이 좀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아토마스터의 이런 전략들을 함께 좀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차트가 좀 나왔을까요? 네, 슬슬 돼가고 있습니다. 네, 슬슬 되어가고 네. 있나요?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네, 죄송합니다. 전략이 이게, 궁금하거든요. 네, 제 컴퓨터 썼으면 이미 진작에 다 말씀드리고 얘기 다 했는데 이게 네. 제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 차트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네, 5일 차트 한번 저희가 보면서 전략 좀 들어볼까요? 네, 잠시만요. 이게 그럼 네, 알겠습니다. 지금 차트가 잘 나오고 있지 않는 관계로 5일에 대한 다른 또 뷰나 그런 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차트를 조금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트레이딩 타임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차트의 전산상 문제로 인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가격대가 어떻게 지금 변동성을 지금 주고 있는지 못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42달러 선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사실 근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사실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현재 나스닥이라든지 골드 같은 경우에는 종목에 대해서 사실 방향성을 좀 찾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이제 V자 반등이라든지 N자 반등이라든지 약간 투자자들이 트레이딩을 진행을 할 때 조금 곤란한 부분을 많이 줄 수 있는 변수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5일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어느 정도 매수 유지력을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고 이제 11월 30일 날 이제 저 180회 JMC 이제 회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일주일 정도 가량은 이제 아마 계속적으로 매수 유지력을 하면서 형성을 해주면서 아마 저는 한번 금일 때 전일 전고가 라인 때였던 43.06 라인 때가 있거든요. 그 자리를 한번 넘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3.06 라인 한번 넘어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 9시께에 화이자의 임상 3상 결과가 발표가 됐잖아요. 95% 모더나에 이어서 화이자도 95% 효능이 있다. 이런 말이 또 유가에 영향을 미쳐주지 않았을까요? 힘을 좀 같이 실어주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 시장 내에서 사실 아까 나스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현 시장 상황을 조금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이제 지금 차트가 안 되니까 나스닥에 대한 관련 설명을 조금 진행을 해도 될까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그럼요. 그러면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5일에 대한 자세한 자리값을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이요? 지금 나스닥 바로 네네. 들어가나요? 나스닥 그냥 설명 잠깐. 현재 시장 상황에서 볼 수 있는 포커스. 네, 알겠습니다.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현재 나스닥은 뭐 계속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경제 흐름에 대한 상황들을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저희가 한번 그 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쯤에 제가 나스닥을 현재 지금 시점에서 백신도 뭐 중요하죠. 단기적인 이슈도 당연히 중요한데 우리가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시점만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주가가 상승하는 데에 있어서 배경이 두 가지 요소가 조금 진행이 되거든요. 잠깐 PPT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사실 내용은 크게 지금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들. 자, 주가라는 것이 있고 이 주가가 올라가는 방향성을 줄 때 이 두 가지 요소만 조금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올라가 있었을 때는 이제 첫 번째 가장 뭐 심플한 내용으로 이제 어느 한 국가가 성장률이 되게 좋고 성장률을 기반으로 하여 가지고 이제 기업이 대한 이제 호재가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주가에 대한 상승이 나오면서 사실 이제 잠깐만요. 네. 내용이 지금 조금 바뀌어 있어가지고 다시 조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나스닥에 대해서 저희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차트가 갑자기 안 돼가지고 약간 좀 이제 아유, 괜찮습니다. 조금 뻘뻘하네요 지금 사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를 좀 보고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전처럼 성장에 맞춰주는 시장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장에 맞춰주는 시장이었다면은 무조건적으로 경제 지표라든지 약간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은 뭐 노동 지표 아니면은 뭐 PMI 제조업 지표 그리고 이제 볼 수 있는 미국별 3개짜리 지표들이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현 시장에서는 사실 성장에 대한 주가 시장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 1월 달부터 2월 달 사이에 터져버린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한번 무너지고 나서 3월 달부터 급락장이 나왔죠. 3월 6일인가 4일부터 아마 이제 하락장세가 좀 크게 나왔었는데 그때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크게 돌려줬던 부분이 바로 이 유동성에 대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때 3월 12일 날 WHO에서 이제 코로나를 이제 팬데믹을 선언했고 이제 3월 24일 날 이제 연준에서 이제 우리가 무제한 양적 완화를 진행하겠다. 유동성을 자극을 하겠다, 돈을 풀겠다라는 시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지금 나스닥에 대한 주가 방향성을 경제 지표에 맞춰서 보기는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뭐 고용 지표는 조금 중요하죠. 현 시점에 포커스는 맞출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제 지표, 이렇게 백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현재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바로 이 유동성을 자극할 수 있는 페드의 부양책에 대한 관련 설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FOMC 전문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조금 쫙 한번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걸 다 읽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만 조금 체크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FOMC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기준금리를 0에서 0.25%, 즉 제로금리를 현재 유지를 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이제 4월 달부터 어느 정도 통화 정책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양책에 부재가 되어 있는 이 시장 내에서 기준금리 올려버리겠다? 이러면 시장이 한번 진짜 급락이 한번 세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연한 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연준은 경제가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완전 고용과 장기 평균 2% 물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현재 금리와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이제 목표 물가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세 번째 내에서 얘기가 나온 부분이 조금 중요해요. 자, 기존 양적 완화를 현 수준으로 유지. 다만 레포에 대한 공급 언급이 좀 빠졌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페드가 FOMC를 통해서 대부분 부양책 얘기를 꺼냅니다. 근데 이 부양책을 사실 제로금리 당연히 하는 거니까 중요하다고 보지도 않고요. 현 시점에서 기준금리 올려버리면은 나스닥장 무너져 버리니까요. 그리고 뭐 이제 주요로 볼 수 있는 매달 제공이 되는 뭐 모기지 채권이라든지 채권에 대한 매입 이거는 계속적으로 현 상황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내에서 나오고 있는 양적 완화를 현 수준으로 유지를 하겠다는 것은 현재 지금 지켜가고 있는 뭐 채권 매입 등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고 이 관련된 정리에서 보면은 사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은 부양책 관한 내용이 지금 하나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부양책에 대한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전에 6월 달 FOMC에서 좀 다뤘던 내용이 뭐였었냐면은 이제 SMCCF라든지 PMCCF처럼 뭐 이제 EQ, 이제 양적 완화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은 TC라는 토탈 케어라는 프로그램을 하나를 지금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그때 양적 완화에 대한 이제 비중 자체가 조금씩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시장에서 이러한 이제 TC,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SMCCF, PMCCF에 대한 이제 회사채 매입의 언급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돈을 풀어야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주면서 이제 주가에 대한 투심이 다시 살아났었거든요. 근데 현재 이 9월 FOMC 관련해서 봤을 때는 현재 부양책에 대한 어느 정도 돈을 풀 거라든지 회사채를 매입할 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아예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현재 지금 뭐 연준이 뭐야 지금 보고 있겠다는 거야? 관망하겠다는 거야? 약간 이런 식의 스탠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서 예전에 장중 고가 라인 때였던 12,400 라인 때였나? 400선까지 찍어주고 나서 잠정적으로 주가가 한번 죽었었어요. 그 이유가 아마 이 얘기에 대해서 나온 거죠. 투심이 부양책으로 인한 부재로 인해서 죽어버린 시장이 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조금 재밌었냐면은 이 FOMC 관련 이슈가 나오자마자 한번 소란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었냐면은 부양책에 대한 얘기는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린 약간 이걸 조금 협상할 내용을 조금 보고 있어. 우리 해볼 거야. 기대는 우리 하고 있으니까 기대 한번 해봐. 약간 이러한 시장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 반등이라든지 하락 반등을 계속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했던 게 뭐였냐면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주는 거 좋아요. 다만 이때 10월 3일부터 10월 한 8일까지 부양책에 대한 번복이 3번 정도 나왔었습니다. 협상 타결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멘텀을 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10월 초반에 매매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게 지금 무슨 장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뭐 이제 코로나 이제 확진을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한 번 더 하락세를 보여준 적도 있었고.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슈를 첫 번째 파월 연준에서 이제 얘기했던 부분을 오늘 좀 가져왔던 건데 이제 앞에서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추가적으로 뭐 얘기할 건 없고 한번 내용만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파월 연준은 코로나19 확산이 향후 수개월간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향후 경제 회복이 완전할 때까지 모든 정책 도구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며칠 전에 하나 큰 빅 이벤트가 있었죠. 바로 대선이 하나 있었었는데 이제 여러분도 시장에서 매매하다가 그 대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누가 지지율이 높은지를 계속적으로 저울질하면서 시장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뭐였었냐면은 트럼프가 지지율이 높든 바이든이 지지율이 높든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올라갔었거든요. 눌림이 안 나왔었어요. 부서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 이제 그 이슈 그러한 상황 자체를 보게 되면은 저는 한 가지밖에 결론이 안 되거든요. 지금 투자자들은 대선에서 누가 되든 뭐 사실 이거에 대한 포커스는 뒷전으로 보고 대선이 끝난 이후에 부양책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12,000선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양책이 대선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아직까지는 보기가 어려운 게 지금 대선에서 통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당선이 됐죠. 다만 아직까지는 상원이 민주당이 될지 공화당이 될지 아직까지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지금 2석 정도 남아 있는데 네. 공화당이 1석을 차지하게 되면은 이제 상원은 공화당으로, 민주당이 이제 2석을 차지하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으로 이제 상원을 민주당이 이제 가져가게 되는데 사실 이 상원을 누가 먼저 차지할까 이후로 사실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그렇죠. 네.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1월 5일 조지아주에서 나오는 이제 이 개표가 가장 중요하다 보고 있고 그 전까지는 시장이 현 시점에서 똑같은 방향성을 가장 크게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방향성 없고 비추위 수세에다가 변곡도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실 전 나스닥을 만약에 트레이딩 하신다는 분들이 있으시면 좀 말리고 하지 말라고. 1월까지요? 네. 저는 차라리 5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5일은 그래도 방향성이 조금 제공이 되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근데 나스닥은 현재 시점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나스닥을 하게 되면 사실 리턴보다는 리스크가 큰 시장을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스닥은 현재 방향성이 없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1월 5일 조지아주에서 개표가 진행이 돼야만이 어느 당이 상원을 과반을 차지할까 이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부양책에 대한 합의 기대감이 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여전히 좀 등락을 저희가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나스닥은 관망. 의견 주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포함해서 관망인가요? 오늘도 차트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봐야죠. 지금 장전까지 지금 1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 전까지 저희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스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백신 이야기가 나왔는데 맞아요, 박시연.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나스닥이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니까 하락 방향성도 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장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백신이 등장하게 되면은 뭐 증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일제히 상승폭을 좀 보일 수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섹터 로테이션이 한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 위주의 언택트주가 대부분 포진이 되어 있는 반면에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가치주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컨택트주가 네.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 시점에서 봤었을 때 나스닥이 사실 다우는 올라가더라도 나스닥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방향성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뭐 단기적으로 네. 봤었을 땐. 현재도 나스닥 지수 선물이 하락 전환을 했기 때문에 본장에서도 나스닥이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화이자에서 임상 3상 결과가 효능이 95%가 있다. 지금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했다. 이런 소식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가 상승을 해주고 나스닥은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본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3대 지수 혼조로 출발을 했죠. 다우존스 지수가 0.3% 상승해서 29,875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0.1% 상승해서 3,612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플러스권과 마이너스권을 오가고 있습니다. 현재 딱 보합이네요. 11,89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품별로 어떤 변동성 보이고 있는지 상품별 시세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나스닥이 하락 전환했습니다. S&P 500부터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S&P 500 지수입니다. 0.03% 올라서 3,60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니 나스닥입니다.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11,962.2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오일 가격은 반등세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0.7% 상승해서 41.9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골드 가격 역시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0.3% 하락해서 1,879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로 FX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1875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속보가 화이자 이슈 때문에 이렇게 나스닥은 하락 출발을 했고요. 다우존스와 S&P가 컨택트 시장이기 때문에 상승을 좀 켜주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차트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 개장 후에 나스닥은 또 어떤 트레이딩 뷰 가지고 계실지 저희가 팻말로 한번 확인해 봐도 될까요? 네. 네, 준비되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수 의견.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나스닥 관망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 얘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끝까지 한번 하는데 들어볼게요. 그러면 어떤 이게 전략일지. 이 자리까지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매수 대응을 조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잠깐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백신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약간 이제 기술주 이제 중심의 나스닥이 지금 하락세를 좀 초반에 보여주면서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는 차트를 분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가격대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가격대를 무너뜨릴까? 이 가격대를 무너뜨리지 않을까? 이 단순하게 이 두 가지만 보고 있거든요. 사실 추세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는데 추세를 지켜주는 것들은 가장 기초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무너지게 되면 매수 대응은 조금 이제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 대응을 들어드린 겁니다. 원래는 관망 들려다가 생각하다가 네. 봤는데 아무튼. 네. 자, 현재 시장에서 지금 가장 좀 크게 봐야 될 자리 캔들이 저는 항상 이제 2평 잠깐 뺄게요. 저는 2평 잘 분석을 안 하다 보니까
이평은 이제 21선하고 이제 5일선 정도만 지금 비교를 하지 이제 큰 61선 같은 건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항상 시장에서 고가점을 찍어줬던, 지금 나스닥이 이때 당시에 고가점을 찍어줬던 거는 이제 실물 경제에 대한 회복,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주요 이슈들에 의해서 주가가 참 크게 고가 라인 선을 찍어줬는데, 저는 고가 라인 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고가 라인 때를 만들어준 캔들의 시종가를 상당히 염두를 해두고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고가도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요. 이 캔들에 대한 시종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게 된다면 현재 시점에서 지금 나스닥이 12,140 라인대를 기점으로 지금 주가가 지금 큰 폭을 못 보여주고 제한적인 하락에 대한 시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나스닥이 눌린 시점에서 만약에 하락세를 보여준다면 우리 한번 주가가 단계적으로 한번 조정 줘서 단기 하락 쪽으로 한번 가볼래? 한다면은 11,820 라인대가 무너져야만 사실 나스닥에 대한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으면서 예전 저가 라인선까지 좀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500선까지. 그래서 현 시장에서 지금 기준 잡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스닥 시장에 대한 그 포인트를 820 라인대로 좀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단기적인 자리값도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일봉에서는 큰 거시적 관점으로 중기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네. 약간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제공을 좀 해드리는 거고, 자, 분봉에서 사실 뭐 제가 원래 쓰는 차트랑 조금 거의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제 지표가 없는 차트다 보니까 지금 제공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고, 오늘 제가 이제 노란 톡방에다가 그 영상이라든지 차트 제공들을 많이 좀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이제 오전에 뭐 대부분 시향 드리고 드리다 보면은 제가 이제 그냥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걸 보더라도 그냥 가격대 이 가격대까지 근처까지 왔네, 매수 대응을 할 만하다 보이다 보니까 약간 제가 오늘 분석했던 자리값들만 조금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딱 지금 가격대 두 군데만 좀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885 라인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820 라인선, 그리고 마지막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트레이딩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매도 대응도 한번 지금 볼 수 있는 자리값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요. 매도와 매수 둘 다요? 당연하죠. 양방이 오. 선물의 매력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현 시점에서 주가 라인대가 11,990 라인대부터 80 라인대까지 한번 오게 되면은 매도를 한번 잡아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오늘 근데 사실 제가 오늘은 이제 대부분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이슈 제공 왔기 때문에 시간상 많이 없어서 네. 지금 오늘 조금 구했던 자리값들로만 좀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내일도 아마 제가 방송 출연하나요? 네. 네, 출연하죠. 그럼 내일은 조금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을 조금 장황하게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할 때 조금 쓸 수 있는 기술들이라든지 조금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알겠습니다. 지금 뭐 나스닥 자리값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 그게 11,820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신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820포인트가 뭐냐면요. 네. 중기적 관점. 이 구간대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아마 박스 조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820선을 좀 조금 기준 잡아서 보시는 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 뷰도 주셨습니다. 11,910에서 80선을 터치를 하면은 또 매도를 진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값 챙겨 가셔서 맞는 자리값대로 전략을 세워서 오늘 트레이딩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차트가 나오지 않아서 5일 차트를 못 봐드렸는데 5일 차트 한번 다시 보면서 설명 가능하실까요? 가능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5일도 한번 자리값 다시 들어볼게요. 자, 5일이 사실 장중진 폭이 많은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많이 나오게 되면 한 150틱 정도 나오고 좀 적게 나오면 100틱 미만으로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 단기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조금 어떤 분들한테 용이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좀 적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절에 대한 범위값도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고 뭐 진폭도 어느 정도 그래도 나름 쓸만하게 나오다 보니까 트레이딩 할 때는 조금 유용하게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일단 아무튼 네. 5일에 대한 현재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진폭뷰는 뭐 많이 나와봤자 150대 정도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구간마다 사실 체크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금일 트레이딩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봐야 될 자리가 지금 41.80 라인대를 이미 지금 매수로 안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쯤에 그래요? 이제 네. 5일에 대한 설명을 좀 진행을 했었을 때 41.80 라인대가 조금 중요하다 얘기를 네. 좀 어느 정도 저도 모르게 내뱉어 버렸었어요. 좀 중요한 맞아요. 자리다 보다 보니까. 그때 벌써 챙겨드렸죠. 자, 근데 지금 현재 41.80 라인대까지 지금 눌림 자체가 나오진 않고 지금 뭐 90 정도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림 자체 내에서는. 자, 현재 5일에 대한 차트 분석을 조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지금 시점에서 가장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저는 이번 주 종가 마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거 정말 여러분들 키포인트입니다. 매매를 하셨을 때 유가가 어느 정도 지지 그리고 추가적인 고가 갱신하기 위한 조건부가 이 주봉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주봉 차트요. 네, 맞습니다. 자, 주봉에서 여러분들 다 많이 하실 필요 없고 41.20 라인대를 선 하나만 딱 그으시고 보세요. 자, 그렇게 보게 되면은 사실 장중 주가가 죄송합니다. 연결 차트로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41.20 라인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41.20 맞나요? 네, 41.20 라인선. 죄송합니다. 네, 천천히 해주셔도 됩니다. 자, 41.20 라인선을 좀 보게 되면요. 예전에 주가가 한번 크게 이제 음락을 한번 떤 적이 있어요. 제가 항상 추세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장대음봉이라든지 장대양봉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길다 보니까 하나의 추세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추세봉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와주고 있네 볼 수가 있어서 사실 이 추세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스킬입니다, 여러분들. 봉중심이라는 가격 지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봉중심이라는 차트 툴이 있는데 봉중심을 딱 찍어서 보게 되면은 41.30 라인대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주가가 지금 41.30 라인대 위로 몸통 마감이 된 적이 있나요? 없죠. 즉 이번에 유가가 만약에 매수, 뷰포인트 보여주고 예전에 대한 고가 라인대를 한번 갈아치울 수 있는 여력을 보여준다면은 이번 세에 대한 종가 내 안에서 41.20 라인대를 양봉 마감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매수 발산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하시고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제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트레이딩 값 해가지고 자리값 드리고 수익 나면 되게 좋겠지만은 현 시점에서 시장을 봤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조금 기준이 되는 하나의 길잡이가 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네. 이번 주 장세가 어느 정도 마감이 되고 나서 양봉 마감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41.20 라인대 양봉 종가 마감만 어느 정도 나와준다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 깔려있는 이슈와 더불어서 추가적인 상승 발산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봉 체크하실 때는 이 가격대를 조금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41.80 라인대 한번 보면 되시겠고요. 이번 주 종가 마감 주봉 차트로 봤을 때는 41.20달러 선 한번 지지해 확인해보고 그때 양봉이 뜨면은 얼른 매수 진입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저희가 여기까지만 상품별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출연이신데 차트가 안 나와서 약간 진땀을 좀 흘렸어요, 저희가. 내일 나오시면 차트에 대해서 또 자세한 얘기 해주실 거죠? 당연하죠. 네. 조금 준비한 것도 많았는데 그게 네. 너무 저도 차트가 안 되자마자 조금 당황스러워가지고 네. 기본적 이제 시황 얘기하다가도 지금 말을 더듬었잖아요.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순간 가슴 저도 덜컥 내려앉았거든요. 방송 사고 아닌가 이래서.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또 좋은 방송을 조금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조금 아쉽고 뭐 내일도 이제 하루 더 방송을 좀 진행하니까 그 부분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좀 방송상의 오류가 있었지만 그래도 시황적인 부분에서 정말 깊게 분석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략들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더 깊은 분석들 해드린다고 하니까 내일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아토마스터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외에도 아토 마스터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아토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침마다 시황과 전략들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어떤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